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견종별 난이도 티어 리스트를 정리해 봤는데요. 견종별로 미용, 교육, 의료, 분야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난이도 또한 정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같은 견종이라도 개체마다 분명히 차이는 존재한다는 점, 저만의 주관적인 티어 리스트라는 점 참고하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영상 안에 있는 내용 중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최고 51에서 61cm, 체중 25에서 34kg,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대형 견종입니다. 주로 조류 수렵에서 땅에 떨어진 새를 물어오는 역할을 맡았던 태생 수렵견이라고 하고요. 골든 리트리버는 아시다시피 천사견으로 많이 불릴 정도로 높은 친화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사람에게 애교를 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다만 기본값이 대형견이기 때문에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공격 의사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2살까지는 마의 인연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기에는 점프나 입질, 줄 끌기와 같은 행동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리트리버의 경우 흥분도 조절 교육과 산책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 견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 교육이 어렵나 라고 봤을 때는 식욕이 높기도 하고 보호자를 따르는 경향이 높아서 교육하기에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책 교육 포인트는 다른 것보다 나랑 교류하는 것이 더 재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포인트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하나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육을 떠나서 미용 부분이 꽤나 곤혹인데요. 이중모 특성상 털 가리시기에는 정말 많이 빠지는 편이라 인형을 하나 만들 정도입니다. 더해서 고관절 이형성증과 같은 대형견 유전 질환도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데요. 털 관리에 예민하지 않고 활동량이 많은 분이 사람을 좋아하는 대형견과 함께 살고 싶다라면 추천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대형견 중에서는 쉬운 편이나 전체적인 견종을 놓고 봤을 때는 쉬운 편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드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닥스훈트인데요. 최고 21에서 27cm, 체중 7에서 14kg, 독일 출신 중소형 견종입니다. 사냥한 동물이 쓰러진 위치를 추적하는 역할을 맡았던 견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활동량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끈기나 집요함이 있는데 이게 교육적으로 잘 끌고 오기만 하면 명견이 될 수 있으나 문제 행동 쪽으로 가면 쉽지가 않습니다. 못 알아듣는다는 느낌보다는 알아듣지만 안 하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사냥한 동물이 쓰러진 위치를 짖으면서 알려주던 견종이기 때문에 허짖음이 있는 견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 교육적으로 일관성 있게 잘 유도를 한다면 괜찮은 견종이기 때문에 나는 반려견을 데리고 가서 많은 교육을 하고 싶고 체력적인 놀이를 하고 싶지만 대형견은 조금 부담이 된다 라는 분이라면 추천을 합니다. 다만 디스크를 정말 주의하셔야 하며 비만 관리를 못할 시에 허리 디스크로 크게 고생하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난이도는 하드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입니다. 최고 54에서 57cm, 체중 25에서 34kg, 캐나다 출신 대형 견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펼친 그물을 회수해 오던 역할을 맡았던 견종이라고 하고요.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골든 리트리버와 자주 비교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털이 길고 짧은 차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꽤 다릅니다. 털 길이 차이도 있겠지만 골든 리트리버보다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면서 실제로 나는 교육 욕심이 있다 하는 분이라면 특히 더 잘 맞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도 안내견, 탐지견, 군견으로도 많이 활약을 하고 있죠. 다만 머리가 좋다는 뜻은 교육에 부재가 있을 시에 더 창의적이게 사고를 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대형견인 만큼 흥분도 조절과 기본적인 교육은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털이 짧지만 정말 많이 빠지고 박히는 털이기 때문에 긴 털보다 더 신경을 쓰일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난이도는 하드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말티즈는 최고 20에서 25cm, 체중 2에서 5kg, 지중해 연안 출신 소형 견종입니다. 항해 중인 배 혹은 선착되어 있는 배 위에서 생쥐 등을 사냥하는 역할을 맡았던 견종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많이 키우는 견종이기도 하죠. 그만큼 초보분들이 많이 데려오시는데 마냥 쉽지만은 않은 견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견화가 오래된 견종이기는 하지만 예민함을 가지고 있고 자기 표현이 확실합니다. 근데 자기 표현이 으르릉 혹은
약간의 익질로 나을 수도 있어요. 지짐도 있는 편이고요. 따라서 둔감하나 사회화가 필요한 견종이고요.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교육을 오래 끌었을 때 지루해하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짧게 자주 교육하는 분들이 함께 한다면 좋은 견종입니다. 미용적으로 봤을 때는 털 빠짐은 적은 편이지만 유루증으로 인해서 눈물 자국이 자주 생기는 견종이기 때문에 꾸준히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쓸개골 탈구도 조심해야 하고요. 따라서 난이도는 쏘쏘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어처 슈나우저입니다. 최고 30에서 36cm, 체중 4에서 8kg, 독일 출신 소형 견종입니다. 농장에서 쥐를 사냥하는 역할을 맡았던 견종이라고 하고요. 자이언트 슈나우저와 스탠다드 슈나우저 등 크기는 다양하지만 반려견으로 많이 접하는 슈나우저는 아마 미니어처가 대부분이므로 미니어처 슈나우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슈나우저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견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털 빠짐이 적고 체력도 좋으면서 지능도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견종이 물어뜯는 걸 좋아하는 견종입니다. 손이든 가구든 옷이든 다 물어뜯을 거고요. 다만 체력을 빼주기만 하면 그런 행동이 꽤나 낮아질 거고 보호자랑 같이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 견종이기 때문에 나는 활동량이 많고 반려견이랑 간단한 교육과 뛰어노는 걸 하고 싶다 하는 분이 데려오면 좋은 견종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털은 많이 안 빠지는 편이지만 미용 관리는 필요한 견종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유전병이 있는 견종인데 진행성 망막 위축증이 유명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부딪히거나 밤 산책을 회피한다면 꼭 동물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난이도는 체력이 꽤나 빼줘야 하는 견종이기 때문에 소스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견종은 푸들입니다. 체고나 체중은 토이, 미니어처, 미디엄, 스탠다드에 따라 달라지며 독일 출신 견종입니다. 야생 물새를 사냥하는 역할을 맡았던 견종이라고 하고요. 푸들은 우선 교육 효율이 정말 좋습니다. 다른 견종은 며칠 걸릴 교육들을 하루 만에 배우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머리가 좋은 편이지만 그만큼 좋은 머리로 나쁜 습관 또한 빠르게 습득을 하는 견종입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정확한 규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하는 견종이기도 하면서 개체별 성격 차이가 꽤나 큰 견종입니다. 미용적인 부분으로는 털이 진짜 거의 안 빠지지만 미용이나 털 관리가 필요한 견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도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알러지나 곰팡이, 피부형 관리를 다른 견종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견종이고요. 사실 이 부분 말고는 유전병으로는 거의 없는 편이고 소형견이기 때문에 쓸개굴, 탈구 정도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토이푸들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미니어처였다 라는 사례가 정말 많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실상부, 난이도는 굿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링턴 테리어입니다. 최고 38에서 42cm, 체중은 7에서 10kg, 영국 출신 중소형 견종입니다. 쥐, 족제비와 같은 작은 동물을 사냥하는 역할을 맡았던 견종이라고 하고요. 외모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견종인데 테리어 특유의 예민함과 흥분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화를 거의 필수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고 머리가 좋은 편이라 교육에 금방 적응하는 견종입니다. 흥분도 조절을 포인트로 교육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미용적인 부분으로는 푸들과 같이 털은 잘 안 빠지지만 빗질은 꾸준히 해줘야 하는 견종입니다. 유전적으로 간 쪽이 좀 약합니다. 구리 배출이 잘 안 돼서 간세포에 구리가 축적되는 구리 중독증 같은 간 질환이 이슈가 있어서 유전자 검사를 꼭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타견과의 사유화나 흥분도 관리에 꾸준히 신경을 써줄 수 있는 분이 기르신다면 좋은 견종입니다. 난이도는 하드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보더콜리입니다. 최고 43에서 56cm, 체중 16에서 23kg, 영국 출신 중형 견종입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국경 지방에서 양치기로 활약을 한 견종이라고 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견종으로도 유명하죠. 그 명상에 맞게 학습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견종입니다. 다만 지능이 높다는 점은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 없이 알아서 보호자를 불편하게 하지 않다가 아니라 훈련될 수 있는 한계치가 높고 습득이 빠르다는 뜻이기 때문에
때문에 교육 지식이 없는 분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견종입니다. 단순히 에너지가 많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빼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정확하게는 다양하고 질 좋은 고난이도 자극이 필요한 견종이면서 체력만 무작정 빼주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훈련을 상시 동반해야 한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털 빠짐 또한 많은 편이고 MDR1 유전자 이상에 대한 약물 부작용 위험도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 유전자에 대해서는 다른 견종 설명드릴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난이도는 헬입니다. 보스턴 테리어는 조금 생소할 수 있을 텐데요. 최고 23에서 38cm, 체중 8에서 11kg, 미국 출신 중소형 견종입니다. 과거에는 투견으로서 활동하던 견종이라고 하고요. 불독과 비슷하게 생겨서 활동량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불독과 테리어가 섞인 견종이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은 편이고, 사회성이 좋아서 아기는 절대 없지만 외향적이라 표현이 가격할 수도 있어서 흥분도 또한 높은 견종이라 흥분도 조절과 자제력 교육을 신경 써서 더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주종이기 때문에 코골이 또한 심하고 털 빠짐이 있는데 짧은 털이라 박히는 털이라는 점, 털 관리 스트레스가 아예 없지는 않은 견종입니다. 난이도는 소스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비글입니다. 최고 33에서 40cm, 체중 8에서 14kg, 영국 출신 중소형 견종입니다. 토끼나 작은 동물을 사냥하는 역할을 맡았던 견종이라고 하고요. 후각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검역소에서 탐지견으로도 활약을 하고 있고, 친화력도 매우 좋아서 사람이든 강아지든 잘 지내기로 유명한 견종입니다. 털이 짧기는 하지만 이중모라서 많이 빠지고요. 무리를 지어서 사냥하던 견종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걸 잘 못하는 견종이기도 합니다. 집에 혼자 두는 일이 많을 것 같다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체력을 소모를 해줘야 되는 견종이기 때문에 나는 활동량이 많고 반려견을 데리고 다닐 수 있다 라고 하시면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귀가 큰 편이라 귀 관리를 신경 써줘야 하는 견종입니다. 난이도는 하드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비숑 프리제도 인기가 많죠. 최고 23에서 31cm, 체중 5에서 8kg, 프랑스, 벨기에 출신 소형 견종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왕과 귀족들의 애완견으로 사랑받았던 견종이라고 하고요. 비숑 프리제는 애교가 많은 편이라서 사람과 교감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보호자에게 붙어 있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분리불안이나 자신의 구역에 누군가 왔을 때 짖음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화나 독립교육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털은 잘 빠지지 않는 편이라 털 날림 스트레스는 적은 편이지만 대신 미용 관리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교육도 꽤나 잘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줘서 어려움은 많이 없고 의료 쪽으로는 꽤나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백내장이나 쓸개골 탈구가 자주 일어나는 견종이고 특히 쿠싱 증후군이 자주 나타나는 견종이라고 하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쿠싱 증후군이란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이라고도 불리면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하는 것으로 다음, 다뇨, 다식 증상이 보이고 배가 빵빵해지면서 대칭성 탈모가 오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완치가 어려워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난이도는 의료적인 측면에서 주의한다면 소스에 두도록 하겠습니다.